원자력 재료연력학 12번째 강의 녹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렉트로마그네티즘 배우실 때 그 맥스웰 방정식하고 다른 거니까 혼동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다른 건 없고요. 이제 훨씬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사실 말은 편리하게라고 써놨는데 그 맥스웰 방정식을 써가지고 유도되는 결과들을 보면은 이거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까지 그 한 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이렇다라고 하고 끝이라면은 여기서 유도되는 결과 중에 몇몇 가지는 그냥 실험할 때 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관련된 연구를 해보시면은 또 마땅히 또 그렇게 그 자주 쓰게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배워둘 필요는 있겠죠. 먼저 이제 지난 시간 내용을 좀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시간이 좀 늘어날 텐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앞쪽 내용을 팔로우업을 못 하셨으면은 그냥 많이 힘들어요. 수업 들으면 이게 이해가 될까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그 지난 시간 내용을 복습을 하고 영상을 들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뭐 그 퍼스트로하고 세컨로 컴바인 하면은 DU는 TDS-PDB. 이것도 이제 슬슬 지겹습니다. 많이 했죠. 근데 뭐가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케미컬 컴포지션 체인지를 반영을 못 한다. 뭐 n에 관한 통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해결하려다 보니까 옥듈러리 펑션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뭐 배웠습니까?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하고 깁스 프리 에너지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뭐 배우고 했는데, 그래서 A는 U-TS로 정의가 되고, 뭐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면은 뭐 베이퍼 프레셔를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고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복습해 봅시다.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는 감소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리메인 컨스탄트 한다. 요거 두 가지 경우밖에 없고, 이퀄리브리움이 언제 얻어집니까? A가 미니멈 값일 때 얻어진다. 자, 이 서술은 사실은 깁스 프리 에너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었죠. decrease or remain constant하고 G achieves its minimum value 이게 똑같이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차이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깁스 프리 에너지는 보통 PNT가 컨스탄트인 경우에 적용이 되고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는 VT가 상수여야 적용이 된다고 했었죠. 예, 뭐 모든 경우에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 거의 대부분 제가 본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좀 명확히 설명을 드렸었고, 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이런 거지 뭐. 그 부피 변화가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는 있겠습니까? 상변이가 일어나는데 부피 변화가 없는 게 있겠어요? 없는데 부피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은 건 뭐겠어요? 고체지 고체. 고체. 그래서 이제 주로 고체 시스템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깁스 프리 에너지는 뭡니까? 이제 그런 제약이 좀 없죠.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범용은 깁스 프리 에너지인 거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 데이터들을 보면은 거의 다 이 G에 관한 것들이지, 이 A에 관한 것은 그다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를 배웠고요. 평형 상태에서 컨스턴트 PNT 프로세스이면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가 0이 된다. 변동이 없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 이퀄리브리움인지 아닌지 알려면 G 값이 변화량이 0인지 그레디언트가 0인지 그걸로 우리가 크라이테리어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배운 거죠. 자, 그리고 케미컬 포텐셜을 배웠습니다. 케미컬 포텐셜, 그죠? 요쪽 거 유도하는 거 따로 했었죠. 그리고 이 뒤에 것도 뭐 일종의 유도람 유도, 전미분을 해주려면 우리가 n을 고려를 할 때 전미분을 해주려면 뒤에 있는 텀들이 필요하다 이런 걸 배웠고, 요거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뮤 i의 정의가 이 각각의 식마다 약간씩 다르다 그랬죠. 어떤 베리어블이 상수인지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W 프라임 케미컬 워크라고 그랬죠. 시스템에 의해서 된 케미컬 워크로 사인 컨벤션이 정의가 됐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케미컬 포텐셜이 정의가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 진도를 나가보죠. Thermodynamic Relations.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우리 앞에 이제 이 식들을 4개를 유도를 해놨었잖아요. 제가 일일이 다 유도해드렸었죠. 요거만 해드렸나? 그랬던 것 같은데. 나머지 것도 다 산수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심지어 더 쉬운 산수가 나와요. 더 쉬운 산수가 나와요. 이렇게 T는 이렇고, 뭐 P는 이렇고, V는 이렇고, S는 이렇고 이게 유도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쉽냐면은 자, 이렇게 찾는 겁니다. 요
요 첫 식을 보죠. 그럼 이거 보면은 델유는 t대를 쓰잖아요. 이걸 이렇게 옮기면은 그러면은 이 위 분자에 있는 이걸 찾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tds가 있죠, 그죠? 자, 이쪽 텀을 요 pdb 텀 지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v는 컨스트로 놓으면 되죠. 지금 요걸 아셔야 되는데 이 위에 주어진 4개의 식에 n 관련한 항이 없죠. 지금 이미 n은 컨스트로 이미 잡힌 겁니다. 이 위에 있는 식을 쓴다는 것 자체가. 자,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첫 번째 식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적 과정을 가정하면은, 자, 여기 v가 여기 붙어야만 되겠죠. 이 ds 이쪽으로 넘기면 du 오버 ds t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등적 과정이니까 이렇게 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경우에는 이걸 d로 쓰면 안 되죠. 이걸 델로 써야 됩니다. 편미분이 되니까 요것 때문에. 자, 그러면 t가 델류 오버 델스 서브 b 이렇게 딱 나옵니다. 컴프를 제가 붙여준 거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일일이 다 타입해서 붙여 넣은 거예요. 책에는 이게 어떻게 입력이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예. 자, 그렇게 동일하게 합니다. 동일하게 하면은 또 많은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가 델 H죠? 그러면 DH 가서 찾으시고, 여기 델 S 이걸로. 그러면은 DP가 0이어야 되니까 P를 상수로 놓고, 그러면 T가 나오죠? 예, 이거 0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거 다 구할 수 있어요. 이거 6번 제가 다 일일이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굉장히 쉬워요. 예, 굉장히 쉽고, 원리만 이해하시면 뭐 거의 한 3분이면은 다 유도할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맥스웰스 이퀘이션 들어가기 전에 약간 수학을 우리가 복기를 해봅시다. 공학 수학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라고 믿는데 Z가 스테이트 펑션이면은 이제 경로에 인디펜던트 하죠. 예, 스테이트 펑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동 경로에 우선 어떤 이 선후 관계가 관계에 없다고 배웠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스테이트로 가냐에 따라서 이 Z 값이 그냥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Z라는 어떤 그 디펜던트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 X, Y라는 두 개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고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를 맨 처음에 연력학 제1강 때 배웠죠. 지금까지 우리가 수도 없이 한 일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약간 매니플레이션 하기 위해서 L, M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럼 여기 L이 요게 되고 M이 이렇게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Z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을 다시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은 사실은 그냥 이 L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하고 같아지게 됩니다. 그쵸? 네. 같아지게 돼요. 왜냐면 L이 뭡니까? L이 이거잖아. Z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잖아. 여기다 대입한 것 뿐입니다. 네. 그냥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게 된 거지. 네. 자, 똑같은 방식으로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를 X에 대해서 다시 편미분하면은 그거는 그냥 M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하고 같게 됩니다. 자, 여기서 Z가 스테이트 펑션이라는 거를 이제 활용을 하면은 이 편미분의 순서가 결과값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편미분하든 이렇게 편미분하든 같아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사인 뭐라 해야 되나, 이건 그냥 수학적 그 기호의 약속이죠. 예, 이 앞에 있는 걸 그냥 이렇게 간단히 쓰는 겁니다. 이렇게 델 제곱으로 쓰고 델 x 델 i로 쓴다. 이건 표기법입니다. 이건 예, 등으로 돼 있긴 한데, 자, 이 앞에 있는 게 이걸로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의 값이 같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위쪽에 주어져 있는 식들을 보면은 요거하고 같아지게 되죠. 왜냐면 이거하고 이거가 이거하고 이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같아지게 된다 이겁니다. 자, 이거를 반복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유도했던 이 네 개의 식을 가지고 우리가 편한 많은 관계식을 만들어 낼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유도된 식들을 갖다가 기존에 우리가 유도했던 결과들에다가 다 대입을 해가지고 새로운 결과들을 유도를 할 겁니다. 보이기에 새로운 결과인 거지 실제로는 그게 다 내포가 돼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우리가 끄집어내서 보여주지 않으면 솔직히 우리 같은 범인들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하신 선현분들이 이걸 다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고요. 자, 이 식은 지난 페이지에서 다시 또 가져온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게 얻어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먼저 이 델 T, 델 B, 자, 이거 좀 찾으려니까 막 눈에 탁 들어오진 않네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네. 이 T가 여기 있습니다. 일단 DU를 보죠. 첫 번째 거부터 봅시다. 이 밑에 걸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자, T하고 P가 보이십니까? 이 TP가 뭐냐면 여기 L하고 여기 M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Y하고 X는 뭐겠습니까? 이게
델 T, 그죠? 델 T.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반대쪽 거여야 되니까 요거죠. 델 B 이렇게 되죠. 그러고 뭐가 상수해야 됩니까? 요거에 대해서 상수해야 되니까 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요 텀입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자, 이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요 P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델 P, 델 S, 반대로 뭐야? V가 상수해야 되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SV가 바뀌어 있죠? 네. 자, 그래서 인터널 에너지에 대한 요 식에서 요것이 유도가 쉽게 됩니다. 같은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엔탈피에 대해서 유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델 T 오버 델 P는 엔트로피가 상수일 때, 자, 요건 어떻게 됩니까? 델 V 오버 델 S, 그리고 반대로 P가 상수,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이게 1대1 대응이 된다는 걸 이제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요 식에서 이 위에 있는 요 결과를 활용하면 요게 유도되고, 요거에서 요게 유도되고, 요거에서 요거에서 요거가 유도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호도 다 체크를 해보시면 다 맞고요. 그래서 이 네 개의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짐작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아, 우리 그때 뭐 SV 이런 걸로 정의되는 거 좀 싫다 그랬지. PT 이런 걸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전개를 하다가 이렇게 요런 텀이 나오면, 아, 요걸로 바꾸면 T하고 B밖에 없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요걸로 바꾸면 T하고 P밖에 없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P하고 T밖에 없으니까 요걸 요렇게 바꾸면 되고, 이것도 요렇게 바꾸면 V하고 T만 남게 되겠구나. 이런 거를 좀 짐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왜 하는지 알겠죠? 요거는 뭐 수학인 거고, 굉장히 쉽습니다. 겉보기에 약간 혼동이 되는데 해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자, 밑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놨는데, 위에 방정식에서 뭐가 미싱 됐냐 그랬는데 n이 없죠. n이 없는데, 이게 조금 불편한 점입니다. n이 없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클로즈드 시스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케미컬리 리액팅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 식들이 유효한가? 이런 약간 물음표들이 좀 남아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케미컬리 리액팅한 시스템에도 여기에서 유도된 것들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쓸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조금 마음이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는 교과서에 any further explanation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 제가 마인드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저자가 무슨 생각으로 교과서를 이렇게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쉬운 수학입니다. 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 뭐 5분 컷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시를 통해서 배워보죠. 항상 제일 좋습니다, 이게. Maxwell's Equations for Entropy. 자, S는 뭐 TB의 함수로 놓는다.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얻을 수 있다. 그죠? 인크리먼트를 고려했을 때 DS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리버서블 컨스탄트 볼륨 등적 가역 과정을 고려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리버서블이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TDS가 델 Q다라고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뭐 거의 고등학교 수학 문제 푸는 정도의 방법론인데, 그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시스템에 드나든 Q 이외에 이리버서블 엔트로피를 생산을 안 한다는 거거든, 이 프로세스가. 그러면 TDS는 무조건 델 Q가 되지. 여기서 델 Q V가 되는 이유는 컨스탄트 볼륨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등적 과정에 인볼브된 힛이라는 거를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컨스탄트 볼륨의 의미가 또 하나가 뭐냐면은 PB웍이 0이라는 거지. PB웍이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W가 0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other chemical 없다고 치면은 인터널 에너지 변화는 그냥 델 QV하고 똑같아지게 되죠. 그럼 이제 이 경우에 우리가 이 DU 어떻게 구한지 그 유도했었죠. NCB DT 이거 유도해놨잖아, 그지? 자, 그래서 TDS는 델 QV는 DU는 NCB DT다가 이렇게 한 번에 유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리버서블 컨스탄트 볼륨 프로세스라고 가정하는 것만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뭘 유도할 수 있는지 봅시다. 여기 요런 결과가 유도가 되는 거지. 자, 왜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게 지금 요거 지우고, 그죠? 요거 지우고, 요거만 보면 NCB 남기고 DT로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T는 이쪽으로 넘겨야 되겠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NCB는 T로 나누기가 되고 DT를 이쪽으로 넘기면 DSDT가 돼야 되죠. 근데 이거 괄호하고 뭐 써줘야 돼요? V 써줘야 되잖아. 왜? 컨스탄트 볼륨이니까. 그럼 이 앞에 델로 바꿔야 되죠. 편미분이니까. 그래서 델 S 오버 델 T 컨스탄트 B NCB는 오버 T NCB 오버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죠.
사실 너무 쉬워서 설명하는 제가 조금 약간 민망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구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요거다라는 걸 앞에 유도를 해놨습니다. 그죠? 자, 편하네요. 엔트로피를 없애고 PT에 관한 식으로 이제 옮길 수가 있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앞서 구해놓은 DS 값을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DS 델 S 델 T B 이거를 이제 요걸로 이렇게 바꿔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잘못 그렸네. 이게 요렇게 돼야 됩니다. 지우고 다시 할까요? 자, 이것이 여기에 대입이 되고요. 요것은 요걸로 대체가 되면 되겠죠. substitution을 두 번 한 겁니다. 요렇게 하시면은 자, 요렇게 DS가 이쁘게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상기체다, 아이디얼 가스다 그러면은 아주 쉽게 델 P 오버 델 T, B가 컨스탄트일 때 NR 오버 B 이게 바로 구해집니다. 자, PB는 NRT. 자, 제가 여기 N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두 가지 경우로 이게 적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N이 있을 때의 V입니다. 토탈 V가 되겠죠. N이 없을 때는 몰라 볼륨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찌됐든 V를 이쪽으로 옮기면 자, P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하고 V를 상수하고 놓으면 이제 VNR 이렇게 되겠죠. 요거 사라지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해서 그러면은 바로 얻어지죠. 그래서 요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어디에 집어넣어요? 요게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은 요렇게 NR 오버 V가 이쁘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뭘 없앴나요? 요 세 개 빼고는 미분 연산자를 그냥 다 없앴죠. 정확히 얘기하면 편미분 연산자를 다 없앴죠. 네. 뭐 할 수 있습니까? 적분할 수 있죠, 적분. 이제 적분할 수 있습니다. 구간 적분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구간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DS가 델S가 되죠. 특정 스테이트 1에서 2로 갈 때 어소시에이트하는 엔트로피 변화가 구해지게 됩니다. 적분은 매우 쉽죠. NCB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자, 여기서 좀 트릭을 드리면은 CB 값이 CB는 사실 T겠죠. CB는 CB 오브 T일 거 아니야. CB가 상수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CB는 대부분의 경우 CB 오브 T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냥 상수 취급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치 않겠죠. 네. 자, 혹시 여기 아이디얼 가스라고 했으니까 아이디얼 가스는 CB 값이 상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은 제가 체크해 보지 않아서. 근데 제가 아는 한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NCB를 우리가 상수 취급하게 되면 앞으로 나오게 되고, 자, DT 오버 T. 자, 자연로그 함수. 이것도 좀 지겨운 적분입니다. 자, 1에서 2로 가니까 나중 거가 그 분자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T2 오버 T1 이렇게 되고요. 자, 뒤쪽 거는 NR은 틀림없이 상수입니다. 그 다음에 DB 오버 B는 LN 이렇게 되고 또 V2 오버 V1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를 어, 쉽게 구할 수 있네요. 그죠? 뭐만 알면 스테이트 1 and 2에서 VT 값만 알면 V하고 T의 값만 알면 뭐 그러면 엔트로피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굉장히 좋네요.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한 건 뭡니까? 마음이 좀 불편한 거는 여기 컨스탄 볼륨 프로세서라고 했잖아. 그죠? 컨스탄 볼륨 프로세서라고 했어가지고 그죠? 이게 여기서 스트릭틀리 어플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럼 V2가 V1이랑 같아야 되나? 그럼 이게 0인데? 이게 1이 되니까 NR1은 0이잖아. 그러면 이 앞에 이것만 남아야 되네? 만약 그게 케이스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온도만 재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12값만 알면? 그럼 뭐 온도의 비례의 로그 텀을 구해서 NCB를 곱하면은 냅다 엔트로피 값이 나오나?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 수식적인 아날로지를 한번 포인트아웃 하자면 여러분 S는 KLN 오메가를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것과 그러면 이제 NCB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고 이걸 K로 나눈 다음에 요걸 K로 바꿨으면은 그러면은 설마 T2 오버 T1의 NCB 오버 K가 이게 오메가야? 뭐 약간 이런 묘한 그런 생각들이 드실 수도 있겠죠. 이건 단지 제가 그냥 수식적으로 전개한 거기 때문에 뭐 이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게 눈에 보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잡생각 해보면 재미가 있죠. 예,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 공부를 계속 하겠죠.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봅시다. Maxwell's equation for UNH. 자,
du는 TDS-PDB 이제 거의 이건 뇌새김 수준입니다. 그죠? 예, U는 USB. 자, 여기 DS 있고 여기 DB 있잖아요. 그죠? SV인 거잖아. 앞에는 어떻게 써 있었어? 앞에는 TB잖아. 그럼 여기 DT, DB. 자, 이제 뭐 좀 익숙해졌죠? 자, 그러면 substituting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일일이 앞으로 가서 확인 안 할게요. 이거 식 맞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거를 substitution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델 U 오버 델 B T. 그죠? 여기 T 델 B T. 예, P. 이건 뭘 한 거예요? 양쪽을 그 V에 대해 가지고 편미분 한 거지. 온도 T를 상수라고 놓고. 그러면은 원래식이 어딥니까? 원래식이 요건데 온도를 상수라고 놓고서 양변을 볼륨에 대해 갖고 편미분을 하면은 PdB에서 dB 텀 사라지고 요거 요 텀 나오고 요 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실은 거는 엔트로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델 S 델 BT가 요거잖아.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거 델 P 오버 델 T를 갖다가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히 바꿀 수 있지. 그러면 자, 요 좌변과 우변을 같이 보면은 뭐밖에 없습니까? U, V, P, T밖에 없죠. 그래서 U가 PVT의 함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PV and T are all measurable. 자, V는 PT만큼 매저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원칙적으로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USV보다는 UPVT를 가지는 게 다루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다는 거죠. 예,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로만 초이스가 됐다는 것 자체가 그레이트 벌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게인 유징. 자, 델 P, 델 T 이거 유도 안 할게요. N R 오버 B 이거 저 방금 전에 했습니다. 그죠? 자, 그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거 여기 들어가잖아.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 NR 오버 B에다가 T니까 이 NRT 오버 B 어서 많이 봤죠. 이거 P입니다, P.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식에다가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이게 0 돼 버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야? 온도가 만약 상수인데 시스템의 볼륨이 바뀐다 이거야. 그래도 인터널 에너지는 조금의 변동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얼 가스일 때는 인터널 에너지가 볼륨에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교수님, 여기에 아이디얼 가스라는 가정은 언제 들어갔나요? 언제 들어가긴요. 요거를 P로 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아이디얼 가스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죠. 나중에 가면은 이제 그 PB는 이제 NRT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Z를 도입을 하거든요. 나중에 얘기할 건데 컴프레서빌리티 뭐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니게 돼요. 이게 아니게. 그럼 이게 성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뭐야? 아이디얼 가스가 아니면 인터널 에너지는 볼륨에 디펜던트 하지. 예, 그때는. 예, 아이디얼 가스면 인디펜던트 하고. 예, 여러 번 말한 결과인데 이렇게 수식적으로 유도가 된다는 겁니다. 맥스웰스 이퀘이션을 활용했더니. 예, 재밌죠? 자, 유사하게 엔탈피에 대해서 똑같은 걸 합니다. 똑같은 걸. 예, 전혀 뭐 다른 게 없죠. 예, 다른 게 없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예, 온도 상수로 놓은 것도 똑같고 편미분을 볼륨이 아니라 압력에 대해서 하는 것만 다르죠. 예, 그거는 엔탈피니까 등적 과정이 아니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요 앞에 거는 유도해 놓은 겁니다. 가져와 가지고 또 요거 대신에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얻어지고 그러면 H가 H 오브 PBT로 나타내지죠. 편리합니다. 자, 어게인 같은 식을 써서요. 정확히 같은 식은 아니겠네요. 예, V를 T에 대해서 이렇게 편미분하면 NR 오버 P가 구해집니다. 예, 이것도 유도 안 하겠습니다. 직접 해보세요. PB는 NRT 쓰는 거예요. 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NRT 오버 P 이렇게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뒤에가 더하기 B잖아. 그럼 또 빵이야. 결론은 뭐야? 엔탈피는 신기하게도 압력에 인디펜던트 합니다. 아이디얼 가스일 때. 예, 그래서 이런 유사하지만 살짝 다른 결과가 맥스웰 방정식을 쓰면은 유도가 될 수 있다. 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리캡 이거는 뭐 이미 얘기했죠. 업스테어스, 다운스테어스, 인사이드 아웃 포뮬라 했는데 요거면 뭐 요거 이거는 방금 전에 했던 거고 그죠? 자, incremental change of state at constant x 하면은 예, 요거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 컨스탄 x면은 dx 0으로 놓으면 되잖아. 이걸 0으로 놓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얘는 그대로 두고 얘를 반대편
반대편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붙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쉽게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얘는 뭘 한 거죠? 양변을 그 델지로 편미분을 했네. 그래서 얘를 이걸 바꿨네. 예. 그래서 컨스탄 x 붙여주고, 그죠? 그러고 얘는 사라지지. 그럼 이렇게 나오네. 그죠? 그러면은 이 얘를 이쪽으로 넘기려면은 분자 분모 바꿔서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델 G가 분자로 가고 델 X가 분모로 가서 Y는 그대로 오고. 자, 여기 뭐가 남아요? 이걸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남잖아. 자,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죠. 이 G를 상수로 놓고 이렇게 편미분, X를 상수로 놓고 이렇게 편미분, Y를 상수로 놓고 이렇게 편미분 하면은 이거 다 캔슬 돼가지고 1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게 업스테일스, 다운스테일스, 인사이드 아웃 포뮬라다. 공학 수학 시간에 배우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같은데. 네. 자, 벌써 마지막이네요. 깁스 헬름홀츠 이퀘이션을 배워봅시다. 약간 트리키한데 크게 다르진 않아. 앞에서 했던 거. 자, 이게 교과서 서술을 보면은 깁스 프리 에너지의 데피니션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런 방구 없이 그냥 냅다 때려 넣었는데 이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요 식에서 나옵니다. 요 식에서 지금 압력을 상수로 놓고요. 그러면은 dg를 t에 대해서 이제 편미분을 하게 되면 자 요거 델로 변신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s 나오죠? 이거 캔슬 되니까 자 그걸 여기다 써놓은 거야 그냥. 물론 이게 쉬운 유도긴 한데 초심자분들한테 이걸 냈다 이렇게 쓰면은 어디서 나왔지라고 한참 찾아야 되는데 약간 불친절한 면이 있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거가 있어. 이거가 있는데 만약에 컨스턴 압력 그 다음에 시스템 사이즈 n이 상수야.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요? G가 우리가 정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H-TS였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 마이너스 S를 대신에 요걸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H 플러스가 되고 T가 이렇게 있고 S 대신에 델 T 오버 델 G 이렇게 해서 등합해서 이렇게 되겠죠. 지금 그게 어디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이것도 약간 불친절하지. 이 식에다가 이걸 대입합니다라고 써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아무튼 자 그래서 요건 지금 이해가 되셨겠죠? 자, 이 상태에서 갑자기 얘들이 이 P를 그냥 날려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다가 DT를 곱합니다. 그럼 이게 G가 GDT가 되죠? H는 HDT가 되고 그 다음에 TDG가 됩니다.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에 뭐 수식적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서 그냥 P를 지운 것 같은데 여기에 이 컨스탄트 PNN 요거 조건이 따라다니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교과서에는 심지어 여기에 P 써 있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이것도 그냥 여기서부터는 수학입니다. T 스퀘어로 나눠요. T 스퀘어로 나누면 여기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거는 얘를 이제 이쪽으로 옮긴 거고 그다음에 얘는 GDT는 이쪽으로 옮긴 거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GDT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역으로 하시는 게 쉬워요. 자, 요거를 하면은 요게 이식이 된다라고 하는데 요거에서 요걸로 가는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 이쪽 걸 미분해 보는 게 빠릅니다. 무슨 얘기냐? dt의 d의 g 오버 t는 그냥 dt d의 g의 t-1승을 미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지금 제일 쉽거든요. 그러면 dt dg의 1 오버 t 그 다음에 더하기 g의 dt dt-1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2승 되고 요거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죠? 얘 없어지고. 이해됩니까? 그러면 좀 공간이 없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t dt dg에다가 빼기 t 스퀘어에 그죠? 요거 d는 지워져야지. t 스퀘어에 g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하나로 합치고 싶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t 스퀘어 dt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그럼 dt가 위에 써지고 여긴 t 이렇게 되지. 그럼 밑에가 어떻게 돼요? t 스퀘어 dt는 tdg 마이너스 gd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식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식하고 비교하면 dt밖에 차이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dt 가져오면 되지. 얘를 일로 옮기면 t 스퀘어 dt가 되잖아. 그러면 이쪽에 뭐가 남아? 마이너스 h 오버 t 스퀘어가 남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쉬울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깁스 프리 에너지를 온도로 나눈 양을 온도에 대해서 전미분할 때 그 값은 항상 그 마이너스 그
H 마이너스 엔탈피를 온도의 제곱으로 나눈 것과 이렇게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G가 아니라 될 G로 써도 되고 H가 아니라 될 H로 써야 합니다. 자, 이게 같이 될 G, 될 H로 쓰는 거나 G나 H로 쓰는 거나 같습니다. 네, 같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G하고 H를 갖다가 이 CP 값 적분해가지고 구하는 이제 그 그래프를 보게 되실 건데 보시면 이게 왜 같은가 아주 직관적으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런가 예, 정도로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고 예, 이 식에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한 이 식은 옳은 식이고요. 예. 자, 그래서 이 식이 왜 유용한가? 이 식이 왜 유용한가? 우리가 온도는 사실 실험할 때 가장 재기 쉽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G값은 얻기가 간단치는 않지만 타블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엔탈피 값도 마찬가지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알고 있어, G나 H. 근데 온도를 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나?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 기스 헬름홀츠 이퀘이션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겁니다. 익스페리멘털 서머다이나믹스에서. 자, 위대한 이름이 두 명이 같이 있네요. 깁스와 헬름홀츠. 그만큼 뭐 의미 있는 그런 수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유사한 유도 과정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에 대해서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똑같은데 여기 델 H가 델 U로 바뀐 그리고 델 G가 델 A로 바뀐 이런 식이 얻어지니까요.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걸로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